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도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 국민청원 제가 올린 거 동의는 다 해주셨겠지만 주위에다가 좀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의 숙제입니다. 네, 카톡이나 메신저나 또는 단톡방이나 뭐 부동산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다가도 좀 제 밑에 고정 댓글 달려 있죠. 지금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캡처한 건데 1163명입니다. 어저께 밤 한 11시쯤인가 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달성률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만 명이 안 되면 4만 7천 명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5만 명이 넘어야지 이제 국회로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날짜가 3분의 1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근데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첨부 파일에도 제가 그래프랑 다 올렸거든요. 이 영상 다음에 계속 제가 그 설명 영상 또 붙이죠. 목록을 보면 지금 이게 8개, 상위 8개고요. 제가 지금 10번째에 있습니다. 10번째. D-17이에요.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자, 오늘 제목은 627 규제 영향, 627 규제 영향 월세살이 1년 새 27% 늘었다. 근데 선형 회귀 분석을 하면 전혀 아니다. 야, 부동산을 선형 회귀 분석하는 유튜버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이게 1년 새 27% 늘었다. 이건 맞는 말인데 이 그 언론에서는 뭐냐면 자꾸 불안감을 그 뭐랄까 조장을 해가지고 아파트 사라 이거예요. 빨리 지금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거니까 다 사라 이거예요. 월세 전세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뉴스를 잠깐 보면 보세요. 헤럴드입니다. 헤럴드가 이게 보세요. 서울 아파트 절반은 월세 금리 하락 유칠 규제 영향 등 해가지고 뭐 하여튼 큰일 났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뉴스원인데 전세난의 대출 규제까지 월세살이 1년 새 27% 늘었다. 자, 월세살이라는 요 말의 뉘앙스부터 월세는 나쁜 거라 이거예요. 빨리 아파트 사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선형 회계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요거는 2020년 이후에 위에 거는 서울 아파트 그 월간 거래 건수고요. 요거는 취소 건수, 해제 건수죠. 요거는 해제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건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건데 날짜가 조금 달라서 그래프명이 좀 달라요. 저는 이걸 좀 중요시하는데 어쨌든 거래가 1000건 안 될 때도 있었고 지금처럼 10,000건 될 때도 있었어요. 자, 이걸 좀 더 주봉으로 나눠 놓으면요. 요거는 등락률입니다. 요거는 매매 거래 건수 주간 등락 매매 건수예요. 요거는 해제 사유 발생 건수 잘 보시면 작년에도 올해만큼 거래가 엄청 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해제가 없죠. 취소가 없어요. 별로. 근데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취소가 됐잖아요. 자, 요거는 제가 청문 올린 여기에 작전이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였고 이거를 사후적으로 잡아내고 이게 하지 말고 상시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 증권감독원 지금의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실시간으로 다 이상 거래되면 다 떠요 전산으로. 근데 우리는 몇 달 지나고 나서 작년 거를 올해 가서 조사하면 뭐하냐고 세력들이 벌써 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서 그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왼쪽부터 전국 서울 경기도 부산 경남. 자 일단 전국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했고요. 인천은 뺐어요. 그다음에 광역시에서는 부산을 대표로 했고요. 왜냐면 거래가 제일 활발하고 제일 가격이 높은 데니까. 그다음에 8개 도에서는 당연히 경남이 거래가 제일 많고 아파트도 많고 이렇게 대표를 했는데 부산이나 경남을 보면요. 3년 동안 거래가 평이하죠. 취소도 평이에요. 그런데 서울만 이렇게 난리를 친 거야. 서울이랑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이 난리 치니까 경기도도 같이 따라서 난리를 쳤는데 요걸 합친 게 주로 전국에 반영이 되잖아요. 자, 저는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전세랑 월세를 매매 건수랑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요거. 일단 서울만 오늘 할게요. 우리가 그 실거래가 신고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죠. 매매 실거래가. 근데 전월세 신고는 201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겠지 국토부에 숨겨놨겠지.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11년부터예요. 그 다음에 해제 취소 건수는 2020년 2월부터예요. 오늘은 이거는 주제는 아니고요. 요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막대기가 쭉쭉쭉 하잖아요. 제일 사상 최대 거래가요 19,000건이 19,000 거의 2만 건이에요. 2만 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가면요 여기 2만 건이 훨씬 넘게 나와요. 거기는 하여튼 뭐가 좀 데이터가 좀 야로가 좀 있어. 어쨌든 거래가 늘었다 줄었다 엄청 나잖아요.
시장이 오를 때는 거래가 확 늘었다가 거래가 침체되면 거래가 확 줄었다가 여러분들 1000건 안 된 적도 한 6개월 정도 지속됐었죠. 2022년도 폭락할 때 하락할 때는 거래가 줄으니까. 그런데 그때도 아파트가 오르든 내리든 전세는 꾸준히 이 거래가 되는 거야. 요 분홍색 선 있죠, 요거. 각각 여기 분홍색 선, 여기는 빨간색 선, 여기는 파란색 선, 여기는 초록색 선 있잖아요. 요게 선형 회귀 분석한 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수식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 선형 회귀 분석한 선의 1차 함수의 그래프 수식이고요. 그다음에 요 R 스퀘어는 이거는 결정계수 상관관계를 얘기해 주는 건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멀찌감치 봅시다. 빨간색 선이 약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약간 우하향하죠. 약간 아래쪽으로 기울죠. 그 다음에 분홍색 선은 늘긴 느는데 아주 거의 미미하게 늘죠. 미미하게.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선이 있죠. 월세입니다. 월세. 이건 전세고요. 전세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죠. 기울기가 되게 세잖아요.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 잠깐 보면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보면 다 보이겠네요. 자, 초록색은 서울시 매매 건수인데, 자, 이걸 보시면요. 요 빨간색 선이 우하향하잖아요. 선형 행위 분석한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각각의 요 점들 있잖아요.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대표성을 갖게 설명을 하려고 쭉 거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놈들은 이렇게 선 밖으로 삐져나간 놈이 있고 선 밑으로 삐져나간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삐져나갔는지. 그러니까 얘가 거의 요 선에 촘촘하게 붙어 있으면 거의 직선에 가깝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R스퀘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니까 요 X라는 거는 1차 함수입니다. 요 앞에 있는 게 기울기예요. 탄젠트 라인입니다. 요거는 절편이에요. 절편. Y떡. 옛날에 Y떡 그랬죠? 자, R스퀘어는 R이라는 거는 상관계수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있느냐예요. 서로 상관관계. 코에피션트 그다음에 이게 디터미네이션. 그러니까 R스퀘어가 코에피션트 of determination인가? 디터민이라는 게 무슨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 디터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계수. 그래서 결정계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우리가 설명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설명력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일단 X 앞에 있는 기울기 M 마지널 라인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가 MX라고 그러잖아요. MX 플러스 A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울 때 다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R스퀘어 배웠죠. 기억나면 1번, 기억 안 나면 2번. 나 문과인데 기억난다 3번. 와, 대단해. 난 이과인데도 기억이 안 난다 5번. 때려쳐 진짜. 이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 공부한 거, 이거는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건데 어떻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지? 어쨌든 자, 지금 기억 안 난다 다 강퇴시킬 겁니다. 우리 엘리어 TV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편미분도 하고 다 그래. 우리 엘리어 TV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돼 있죠. 마이너스 0.3025잖아요. 0.3입니다. 그러니까 0.3만큼 x가 1 변할 때 얘가 0.3 정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지널 라인이란 말이에요. 탄젠트. 왜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탄젠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왜 기억을 못해. 자, 어쨌든 이게 우하향하죠. 즉 이거는 뭐냐면 2006년부터 20년 동안 전체 거래는 소폭이나마 미세하게 우하향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의 거래가 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동안 10,000건 넘은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6월달. 그리고 여기 3월달에 10,000건 넘었다는 건 뻥이에요. 그거 취소 건수가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서울정보광장에서 10,000건 넘었다는 거 개뻥입니다. 거기 취소가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에 12,000건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는 1,100건이 포함이 된 거예요. 취소가.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 10,000건 넘은 거는 요번 6월 달 말고는 없었어. 근데 옛날에는요. 뻔질나게 10,000건 넘었다니까. 여기는 뭐 19,000건, 16,000건 이랬다니까. 2006년도 이때 버블7 터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가격이 쌌죠. 이때 6억인 게 지금 막 20억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3배는 올랐을걸? 그쵸? 2006년에 비해서 지금 옛날에 5억이었으면 지금 한 20억 될걸요? 15억, 20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내 소득이 20년 동안 그렇게 3배, 4배 늘었어요? 3배 또는 받았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거래는 소폭이나마 줄게 돼 있어요. 왜? 내 돈이 아파트가 값이 2배가 올랐으면 내가 수입이 2배가 올랐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아파트 나는 내 소득은 한 20% 올랐는데 아파트는 2배 올랐어. 그러면 그 매매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바친 게 뭐예요? 대출. 내 돈이 내가 소득은 줄었지만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게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 Y U J I 유지. 예, 논문에도 나오잖아. 이걸 바탕으로 쓴 게 논문이야. 우리 건희 언니가 한 거예요. 자, 이거 일단 봤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오늘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 부동산 시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 전세 거래 건수 볼게요. 전세는요, 0.299죠.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 얘는 0.3 마이너스인데 얘는 0.3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소폭이나마 우하향이에요. 즉, 전세는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거래가 늘게 돼 있어요. 왜? 인구가 늘고 세대수가 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대수 말고 뭐죠? 우리 애가 나가서 하는 거 가구수인가? 그쵸? 1인 가구, 2인 가구 하잖아요. 가구수가 늘고 하면서 전세 거래는 늘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요. 얘는 우하향인 게 매매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거래는 소폭이나마 줄게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줄게 돼 있어요. 전세는 분가를 하면서 갈 때 곧장 막 집 사진 않잖아요. 전세부터 살잖아. 또는 월세나. 그러니까 얘는 우향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월세는요. 기울기가 되게 세요. 보세요.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0.03, 얘는 0.0,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3이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0.3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3만큼 주는 동안 얘는 0.3만큼 느는 거야. 그 대신 보세요. 얘는 R스퀘어가 0.03이죠. 이게 3%라는 뜻이야. 3%. 이게 1이면 100%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점이 거래 건수가 요 빨간색에 붙어 있으면 완벽하게 100%다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1.0이에요. 근데 하나도 그 원인을 보통 우리가 원일 때 이걸 0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0과 1 사이에 있는 건데 얘는 3% 정도가 그러니까 이 근처에 3% 정도를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7%를 반영해주네? 즉, 이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얘는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올랐다, 조금 빠졌다, 조금 빠졌다 그러잖아요. 즉, 얘는 변동성이 작죠. 즉, 이 직선에 가까이 있죠. 얘는 직선에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 직선이 이 선들을 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설명력이라고 그래요. R스퀘어로 우리가 한글로는 설명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3% 정도를 설명해 주는데 얘는 7%나 설명해 줘. 설명을 많이 해 주죠. 잘 대변해 준다는 얘기예요. 대변. 아침부터 식사했죠. 자, 근데 월세 건수를 보니까요.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0.3, 얘는 플러스 0.3이죠. 얘는 1.1이야. 즉 얘보다 기울기가 3배나 높은 거야. 4배나 높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3인데 얘는 1.2잖아. 그러니까 3배나 높지. 3배. 아니 4배. 4배 높죠. 4배. 즉 기울기가 되게 급하잖아요. 얘에 비해서. 즉 전세 거래가 느는 거에 비해서 월세 거래는 4배나 늘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10년 전부터 그랬어. 그리고 R스퀘어 볼게요. R스퀘어는 얘는 0.7이죠. 즉 얘는 요 선 근처에 7% 정도만 반영을 해준다면 얘는 요선 근처에 72%를 가면 반영해줘요. 72%.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는 삐죽삐죽, 그러니까 얘는 엄청나게 삐죽삐죽되죠. 근데 얘는 좀 덜 삐죽되죠. 얘는 아예 삐죽이 없이 갖다 늘러붙었죠. 즉 거의 직선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월세 건수는 장기적으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기울기가 급하게 오르는 거야. 즉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11년에도 있고 2016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그랬다고. 1년 새 그런 게 아니야. 즉 언론에서 여기서 월세살이 1년 새 27% 늘었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기자가 갖다 쓴 거야.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로 보면 옛날부터 늘었다고. 옛날부터. 그쵸? 어제 오늘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야. 흐름. 미국에 전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슷한 것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옛날에 솔직히 70년대 이럴 때는 뭐 전세가 얼마나 있겠어요? 월세가 더 많았겠지. 사골세 많았잖아. 사골세 이런 거.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막 노동일하고 막 이럴 때 없는데 산동네사 같은 데 사골세 하지. 거기서 무슨 전세를 얼마나 살겠어요. 전세 사는 사람들 부자들이지. 결국은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미국, 영국, 일본처럼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게 1, 20년 이상 된 일이라고. 근데 갑자기 어제 오늘 갑자기 무슨 대책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큰일 났다고 떠드는 거는 호도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예천에 갔을 때 그 중간에 그 호도 과자 있거든요. 맛있어요 진짜. 거기가 무슨 호도였더라? 가평에는 가평 잣 같은 소리가 앉아있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문경 이쪽에 가면은요 호두 과자 있는데 하여튼 이 데이터를 호도하는 거라니까. 요런 불안감을 조정하는 기사는 요거를 실제 데이터를 호도 과자야. 자, 조크 재밌었다. 아재 개그 재밌었다. 17번 때려쳐라 23번. 재미없다. 자, 요 정도 하고 나중에 띄엄띄엄 할게요. 이거 저도 오늘 만든 거예요. 하도 이 기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막 분위기를 뱉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 따져보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다. 틀린 기사는 아닌데 1년새는 아닌데 그럼 10년새 20년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설명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1년에 2,500건이었는데 지금 10,000건이야. 그러면은 거의 뭐 10년새 5배 늘었다, 4배 늘었다 이 얘기가 되잖아. 꾸준하게 늘게 돼 있다니까. 참. 결국은 이때 전세는요 12,000건인데 이때는 2,000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세랑 월세랑 거의 붙었어. 이제 막 역전이 돼. 이거는 역사적인 현상이라니까. 왜? 얘는 기울기가 약하고 얘는 기울기가 급하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만나갖고 역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얘는 빵이 될 거라고. 전세는 이제 빵이 돼요. 나중에 100% 월세가 된다고. 반전세까지 다 따지면. 자, 요런 데이터를 만든 사람 못 봤죠. 엘리엇은 어떤 이런 거 잘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요번에 작전 세력들이 신고가 대량 취소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관리하는 사람도. 그리고 저는 주식 작전을 많이 20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흐름을 보면 이거 작전 세력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느낄 수가 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까? 이거. 자, 이거를 여기를 보시면 지금 1166이잖아요. 한번 새로 고침해 볼까요? 한 다음에 딱 하니까 171로 늘었네. 5명 늘었네. 방송하는 동안. 여러분들 이 방송 보는 동안 자, 이거 실시간 방송이니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동의했다 1번, 그 다음에 우리 가족도 다 했다 2번, 카톡이나 메신저로 날렸다 3번, 그 다음에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았다 밑에 댓글 있는 거 카페 제가 고정 댓글 단 거 해주세요. 자, 실시간으로. 그리고 오늘 선형 회계 분석 R스퀘어 나 다 이해했다 11번, 이런 거 때려쳐라 17번.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해제와 3월 24일 확대 재지정을 기폭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격화되었고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순자산의 7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좁은 국토와 한정된 토지에서 남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주거 공간에 투기를 하고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자랑까지 하는 시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주택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국민들의 주거 불안과 청년들의 근로의욕 저하, 사상 최악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계약 해제 건수가 폭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폭등시키는 것은 일상적인 100건의 계약이 아닌 신고가 한 건에 의할 때가 많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은 쉽게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과거에도 신고가 허위 등록 후 후속 계약이 등록되면 슬그머니 이를 해제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조작함으로써 시세를 올리려는 부정한 작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조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실태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의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대량 계약 해제 사태를 통계적으로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하며 그 실태를 먼저 알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 등 책임있는 국가기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여부 실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매물 등록과 시세 담합, 허위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작전 세력 감시를 위한 금융감독원, 증권감독원과 같은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의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과 해제 건수를 집계하여 과거와 비교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7월까지의 계약 해제 건수는 4,028건이 등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6월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제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6월 한 달간 1,181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데이터가 공개된 2020년 2월 이후 5년간의 월 평균 해제 건수 124건에 비해 9.5배나 되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거래 증가를 감안하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는 이 수치가 1.7배에 불과해 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서울에서만 소위 부동산 작전이 실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들어 거래가 급증하고 전자계약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수정이 안 되는 단점 때문에 계약 해제 후 재신고하는 이유로 해제 건수가 폭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전자계약 활용 비율은 5.95%에 불과해 여전히 종이계약서 활용 비율이 94%에 이르고 3일 이내 해제 비율도 3.9%에 불과해 단순 실수나 변심으로 인한 해제 건수 급증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 중에서도 한강 벨트로 일컬어지는 지역에서 계약이 집중적으로 대량 해제되었는데 성동구는 6월에만 108건이 해제되며 지난 5년간의 월 평균 5.3건에 비해 20.5배에 이르렀으며 강동구도 99건이 발생해 19.2배에 달했습니다. 3월 이후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봉구 2.8배나 은평구 3.7배에 비해 이들 한강벨트 지역에서 20배 전후의 급증세를 보인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서울시 외의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6월 한 달간 107건이 해제되어 5년 월 평균인 3.8건에 비해 28.4배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이 현상이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공통점은 2023년 저점에서 2년간 반등을 하던 중 이들 모두 2021년 전후의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었다는 것이며 2월 12일 토어제 해제와 3월 24일 재지정의 행정 실패 기간을 거치며 거래가 급증했고 해제 건수 폭증을 동반하며 전고점 돌파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나열할 일련의 일자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계약 해제 건수 폭증과 토어제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번 대량 계약 해제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해 1월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토론회에 참여했던 백인중 강남구 공인중개사 한 분의 토어제 구역 해제 건의에 대한 답으로 서울시장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등 4개 지역의 토어제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달 후인 2월 12일 이들 4개 동은 토어제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해제되었으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은 곧바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몰제였던 토어제는 6월이면 자동적으로 해제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되었고 매매 가격도 안정되었다는 이유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등세를 보이던 토어제 지역을 신정부 출범 직전 4개월 앞당겨 전격적으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었습니다.
당시 잠실동은 2년 전 저점에서 이미 플러스 28.9%, 대치동은 플러스 24.8% 급등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중이었으며 계엄과 탄핵 등 주무부처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를 틈타 급등세는 폭등세로 변하여 7월 현재까지 5개월간 플러스 20% 전후의 추가 상승세를 기록, 2년간 플러스 50%가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월 당시 노원구 상계동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6.5% 폭락해 있던 상태였지만 토허제 사태 이후 폭등장에서도 불과 플러스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국 2년간 대치동 세대수 상위 9개 단지 14,169세대의 평균 매매가가 28.7억 원에서 43.1억 원까지 플러스 14.4억 원, 플러스 50.6% 급등하는 동안 상계동 세대수 상위 34개 단지 46,751세대의 평균 매매가는 7.5억 원에서 5.7억 원까지 오히려 마이너스 1.8억 원, 마이너스 23.5% 급락했습니다. 두 개 동의 매매가 차이가 2년간 4.1배에서 7.5배로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의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은 민생보다는 부자 살리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상계동의 총 세대수는 대치동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기까지 합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의 지역별 아파트값 폭등 현상을 날짜별로 나열하면 이번에 대량 계약 해제 현상이 불특정 다수에 의한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강남 3구 중 작년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강남구 및 서초구에 비해 송파구는 작년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간 전고점을 못 넘으며 정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거래는 줄었지만 여타 지역들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극심한 눈치보기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장의 전격적인 토허제 구역 해제와 함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송파구 잠실동을 위주로 폭등세로 돌변했습니다. 연일 폭등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열흘 후인 22일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4년 전에 전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4일 후 마포구, 9일 후 성동구 등 차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폭등세를 보이자 국토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3월 24일 부랴부랴 토허제 지역 확대 재지정을 했지만 이미 전고점을 넘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폭발과 더불어 추경 매수가 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광진구와 강동구 등 한강벨트 나머지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시 분당구도 속속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이러한 폭등세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4주차 부동산원 주간 매매 동향에서는 주간 상승률이 성동구 플러스 0.99%, 마포구 플러스 0.98% 등 연율 플러스 50%라는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결국 신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출 총량 관리 강화라는 6.27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등세 속에서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특이한 거래 현상이 목격되었는데 계약 해제 건수가 급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동구를 예로 들면 3월부터 급증세를 보였는데 특이한 점은 1월부터 6개월간 해제 사유 발생 건수가 규칙적으로 점증했다는 것입니다. 즉 5년 월 평균 5.3건에 그치던 해제 건수가 12월 4건, 1월 9건, 2월 14건, 3월 29건, 4월 55건, 5월 71건, 6월 108건으로 성동구 아파트 지수 급등을 따라 해제 건수도 급증을 한 것입니다. 강동구와 마포구, 성남시 분당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서울 아파트 전체 해제 건수에서도 12월 91건, 1월 157건, 2월 200건, 3월 369건, 4월 428건, 5월 608건, 6월 1181건 등의 규칙적인 흐름은 동일했습니다. 즉 이들 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급등 추세를 따라 계약 해제 건수도 동반 급증을 한 것으로 이 중에는 신고가 취소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계약 해제 건수가 집중된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시가총액 또는 세대수 상위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집중되었는데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와 올해 6개월간의 해제 건수를 비교해보면 최근에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집중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센트라스 아파트는 6년간에 63건에 비해 6개월 만에 38건이 발생해 그 비중이 60%가 넘었으며 텐지힐 1단지도 58%가 넘었습니다. 강동구의 아르테온 아파트도 55%가 넘었으며 성남시 분당구도 58%가 넘었습니다. 특히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7단지의 경우에는 6년간 발생한 총 해제 건수 17건 중 올해 6개월에만 12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기간 전용 53제곱미터 실거래가는 15.7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플러스 7.3억 원 폭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46.5%를 기록했으며 전용 66제곱미터 실거래가도 19.5억 원에서 27.5억 원으로 플러스 8억 원의 폭등, 플러스 41%를 기록했습니다. 마포구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도 6년간 총 42건의 계약 해제 건 중 올해 6개월에만 20건의 해제 건수가 발생하였는데 전용 53제곱미터의 경우 15.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플러스 4.6억 원 급등, 불과 4개월 만에 플러스 28.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에도 18.0억 원에서 24.5억 원까지 플러스 6.5억 원 상승, 플러스 36.1%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는 상당수가 단순한 실수나 착오, 변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건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 폭증과 함께 신고가를 포함한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전고점을 넘기며 추격 매수를 유발하기에는 딱 좋은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량 계약 해제 건수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총 거래 건수에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홈페이지에는 해제 건수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노출이 되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합니다. 즉, 지난 6월의 총 거래 건수에는 이미 해제된 1천여 건의 계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제 계약 건수는 44,285건이고 해제 건수는 4,028건으로 총 해제 금액은 5조 2,500억 원입니다. 올해 해제된 계약 건수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가정하면 이 금액만큼의 계약금 손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 중 20%만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도 그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7개월간 4,000건이 넘는 해제 건수 중 얼마나 실제 계약서를 썼는지, 계약금은 주고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계약과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으며 계약금 이체 없이 없었던 일로 삼아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 건수와 해제 건수 중에는 특이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번 폭등장에서 발생한 계약 해제 건수 중 주요 지역일수록 해제 금액이 실제 계약 금액보다 훨씬 더 고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의 올해 225건의 계약 해제 금액 평균가는 31.1억 원으로 2,517건의 실제 계약 금액 평균가 28.7억 원에 비해 2.4억 원이나 고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4,028건의 해제 금액 차이는 142만 원으로 그 차이가 0.1%에 불과한 반면 강남구의 경우에는 무려 8.2%에 이르고 서초구와 영등포구, 양천구도 7%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유추해보면 대량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취소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3월 이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발생한 대량 계약 해제 사례를 집계하였으며 매매가 변동과의 상관관계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많은 계약 해제 건수 중에는 신고가 허위 계약 등록 후 후속 계약 등록 시 이를 해제하거나 계약과 해제를 반복하는 자전거래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는 보다 상세한 자료에 접근에 한계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 한 명의 분석만으로 실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기관에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